안녕하세요. 급등주식회사에서 테마주를 전문적으로 쓸어담는 남자 정서부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 이전 거래일에 제가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세로 돌아서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조정장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갑자기 외국인과 기관이 또 돌아서서 엄청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다시 또 돌아왔기 때문에 오늘 주가 8%나 상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 그리고 지금 아주 강력한 호재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두산에너빌리티를 바라봐야 될 강력할 호재가 무엇이냐?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라는 기업입니다.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 SMR과 관련된 기업이고 두산에너빌리티가 투자를 해둔 기업이죠. 자, 그런데 오늘 뉴스케일 파워가 몇 프로가 올랐느냐? 무려 2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 상승을 했다면 다음날 두산에너빌리티가 무조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장 시작하는 대로 바로 두산에너빌리티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 뉴스케일 파워 집중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뉴스케일 파워와 두산에너빌리티가 비슷하게 상승하는 모습의 차트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연관도 되어 있는 기업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엄청난 상승 보여주고 있죠. 대세는 원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원전 수주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수주도 무엇의 영향이냐? 전 세계적으로 AI에 전력을 공급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원자력 자체가 집중을 받는 것이고요. AI 자체가 전력 먹는 하마라고 볼 수 있죠. 자, 아무튼 이런 이야기 조금 뒤에 다시 나눠보기로 하고요. 제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저는 지표 데이터 분석해서 테마주 단타 매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트레이더고요. 혹시 영상 보시다가 제 도움 필요하신 분들, 예를 들어 종목 공유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물려있는 종목의 분석 영상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들 원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010-7318-9563 여기로 청소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두산 상황으로 넘어와서요. 사실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영상을 제작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던 게 있었죠. 이 체코 원전의 계약의 뒷배경에는 사실 한국의 결정권자 부재가 조금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자, 실제로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체코와의 계약이 바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 한국의 대통령과 그리고 체코의 총리가 통화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역시 결정권자가 다시 돌아오니 생기는 그런 외교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 이 소식과 더불어서 일단 한수원이 태국 전력청과 SMR 협력 양해각서 체결했다는 기사까지 올라오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 태국과도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두산 같은 경우엔 또 베트남에서 수주 호재를 터뜨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SMR 관련된 호재들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거기다가 하나 더 남아있는 게 있죠. 루마니아 원전 관련해서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게 아까 보여드린 뉴스케일 파워고요.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하고,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기자재를 생산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루마니아 정부 대통령도 이미 방한을 해서 두산에너빌리티 본사를 찾아왔었고, 올해는 실무진들이 다시 방한을 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과연 이 기자재들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이것들을 평가하고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터져나올 수 있는 호재가 더 남아있다는 거죠. 일단은 체코 그리고 베트남, 이 두 가지 호재는 터져나왔고, 여기다가 루마니아 그리고 태국까지 터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을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 국가 발전 속도를 상당히 올리고 있는 나라고요. 그리고 베트남이 롤모델로 삼고자 하는 나라가 어디냐? 바로 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이 한국에서 각종 기술들을 조금 배워가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 철도 같은 경우에도 최근 베트남 우리나라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동해죠. 동해에 철도를 건설을 하는데 일단은 자국의 힘으로 한번 건설을 해보고자 해서 한국에 찾아와서 이 기술 관련 문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 자체를 타국의 업체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 기술을 이전해 와서 베트남 안에서 베트남의 자국의 힘으로 뭐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는 의도가 보이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뭐 베트남과의 여러 건설 아니면 뭐 기술 이전 관련된 호재들도 터져나올 수 있으니 베트남 쪽에도 한번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현재의 두산 같은 경우에는 SMR 하나로 미래 가치가 충분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 계속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해외 플랜트 사업까지 순항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죠. 단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조정은 이 정도나 엄청난 우상향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언제 조정이 찾아올지를 저도 예측을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희망적으로 봐야 될 건 최근에 공매도 잔고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전 영상들에서도 제가 강조를 해드렸지만 두산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세력의 생각과는 반대로 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가 최근에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대차 잔고 줄어들면 뭐 주가 상승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아무튼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뉴스케일 파워가 20%나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은 반드시 이 두산 한번 살펴보시고요. 수익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이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